이 새로 생긴 알리바바의 데이터 센터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 컴퓨터가 이 물 속에 담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침수형 데이터 센터라고 해요. 제가 일전에 아크 인베스트 리포트에서 앞으로 세상을 바꿀 이 변화와 이 투자 기회들 중에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이 데이터 센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기술은 클라우드인 컴퓨터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의외로 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게요. 전 당연히 서버 컴퓨터를 돌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이 컴퓨터에 열을 식히는 이 쿨링이라고 해요. 쿨링. 컴퓨터로 예를 들면은 CPU, GPU, 램, 하드보다 이 쿨링 팬이 잡아먹는 전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이 클라우드 기업들이 지금 전력 대비 이 성능을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직접 칩셋을 설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든 미세 공정으로 만들어서 지금 TSMC에 줄 서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열을 식히는 쿨링 기술을 개발해서 효율을 높인다면은 칩 설계나 미세 공정만큼의 에너지 효율을 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마존의 지금 새로운 칩이 기존의 인텔 칩 대비해서 그 코스트 대비해서 48%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쿨링에서 50% 정도의 로스 손실을 잡는다면은 새로운 칩 개발과 비슷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그냥 상온에서 온도를 조절해서 열을 식히고 있는데요. 그냥 공기로 열을 식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을 식히는 데는 사실 액체가 더 효과적이거든요. 제가 소시적에 바이크를 좀 탔었는데 배기량이 적은 바이크는 엔진이 다 이 공냉식이에요. 이 공기로 열을 식히는 건데 이거는 너무 오래 타면은 이게 버티지 못하고 엔진이 퍼지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자동차나 이제 큰 바이크들은 엔진이 순행식이에요. 뭐냐면 냉각수로 액체로 열을 식히는 거죠. 이게 더 효율적이니까.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의 서버 컴퓨터도 똑같아요. 이 열을 지금처럼 공기로 식히는 것보다 액체로 식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우리가 여름철에 이렇게 계곡물에 들어가면 바로 시원한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알리바바의 이 침수식 서버 컴퓨터도 이런 의미에서 개발된 건데요. 알리바바의 주장으로는 뭐 60에서 70%의 에너지 효율이 올라갔다고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은 이제 흔히 PUE 수치를 사용하는데요. 얘가 1이 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거는 에너지 효율 100%인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서버 컴퓨터 돌리는 데만 에너지가 사용되는 건데요. 지금 지어지는 이 데이터 센터의 이 평균 PUE 수치는 1.7에서 1.8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70에서 80%가 지금 서버 컴퓨터를 돌리는 거 말고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죠. 이 대부분은 열을 식히는 쿨링에 사용되고 있어요. 알리바바의 침수형 데이터는 이 PUE 수치가 1.09라고 해요.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뭐 알리바바의 주장이긴 해요. 알리바바만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모두 하고 있고요. 또 텐센트나 중국의 이제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도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쿨링 에너지 개선이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알리바바의 데이터 센터에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렇게 서버 컴퓨터가 만약에 오류가 나거나 부품을 교체해야 할 때 이게 사진처럼 로봇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검사하고 오류를 교체하는 게 다 자동으로 이루어진대요. 4분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점점 이런 데이터 센터에 인간이 필요가 없어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바닷속에 만든다고도 하고요. 페이스북은 이렇게 남극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점차 데이터 센터는 이제 모든 게 AI와 이제 로봇으로 자동화돼서 이제 인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인건비가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운영 비용은 더 내려가겠죠.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에너지원도 기존의 이렇게 석탄 발전이나 뭐 가스 발전 같은 이런 게 아니고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한 태양광이나 혹은 이 풍력 혹은 수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에너지원을 얻는 게 더 쉬워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석탄, 가스는 계속 이 원자재가 필요하지만 이 태양, 풍력, 수력은 한번 설치할 때만 돈 들지 그 다음부는 다 이제 그 무료잖아요. 원재료가 없죠. 대자연은 관대합니다. 태양, 바람, 강물 다 공짜입니다. 공짜. 그 이런
친환경 에너지는 태양은 뭐 패널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풍력은 터빈이 있죠, 모터. 이런 하드웨어가 정말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AI나 빅데이터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의 역할도 중요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이 태양은 한 방향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요. 그 계절이나 혹은 뭐 시간에 따라서 이게 지역에 따라서 그 각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바람도 똑같은 게 이게 뭐 기온이나 뭐 기압에 따라서 그리고 역시 계절, 시간, 지역에 따라서 이게 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거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각도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예측해서 이 패널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움직이면 그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터빈도 똑같은데요. 이게 터빈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바람에 제일 전기를 만들기 쉬운 바람을 좀 계산해서 더 효율적인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친환경 에너지는 규칙적이지 않아요. 뭐냐면 태양도 뭐 비가 오거나 구름 낀 날은 햇빛이 없고 그리고 바람도 지 멋대로 불잖아요.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큰 거예요. 당연히 생산도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불규칙적이겠죠. 반면에 또 데이터 센터의 서버가 돌아가는 것도 얘도 규칙적이지 않은 게 이게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 있고 반대로 이 새벽 시간 같은 데는 이게 좀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전기를 만드는 이 생산할 때의 변동성과 서버가 돌아가는 이 변동성 사이에 이 간극을 빅데이터와 AI로 잘 예측해서 이게 과부하되지 않도록 이게 매니지먼트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능력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예요. 테슬라 차량이요. 얘가 열이나 배터리를 관리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능력이 뛰어나서 같은 주행의 배터리를 가진 타사의 전기차 대비해서 이 주행 거리가 굉장히 길다고 해요. 나중에 이 테슬라는 원격으로 이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게 배터리를 따로 교체하지 않더라도 주행 거리가 또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데이터 센터도 똑같거든요. 테슬라 이 전기차와. 같은 조건의 뭐 반도체 칩이나 혹은 이 쿨링 시스템을 가진 그런 데이터 센터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에너지의 생산과 이 서버의 과부하 사이를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은 이게 더 전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칩 쿨링이 그냥 그대로 변동 없다 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하면은 효율이 더 늘어나는 거죠. 전기차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런 거는 그 인공지능이나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잘 좀 처리한 기업이나 혹은 이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기업이 유리한데요. 이게 지금 글로벌 빅4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까지 얘네가 이런 거 적임자 아니에요, 사실은. 자사의 서비스에 딱 맞는 효율적인 반도체 칩셋을 설계하고요. 그리고 뭐 미세 공정으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쿨링의 효율성을 높이고요. 그리고 로봇이나 그리고 자동화로 인간이 필요 없게 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 사용을 늘리고요. 그리고 이 서버와 열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이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등 이 모든 노력들은 결국 이 코스트,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비용을 줄여야 이게 더 싼 가격으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계속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클라우드 1위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이게 빅4죠, 빅4. 얘네 점유율이 거의 70%인데요.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기업이 이거를 깨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칩도 직접 설계하고요. 뭐 쿨링 시스템 혁신도 일으키고요. AI랑 자동화를 하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능력도 정말 중요해지고요. 이게 그 웬만한 R&D 투자나 이 카펙스 투자를 해서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세계 최고의 카펙스 투자 R&D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경제적 해자,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넘사벽 수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이 이 성장함에 따라서 저는 반도체 기업들, 특히 이제 TSMC와 같은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많은 수혜를 볼 것 같아요. 또 태양광 풍력 등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 기업들도 모두 같이 성장하고 혜택을 받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 클라우드 지금의 이 빅4 이 기업들의 성장이 가장 확실하고 또 경제적 해자도 제일 좀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클라우드 빅4와 이런 관련 기업이 거의 그 절반 이상이거든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확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장률만 보자면은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중국이 최고입니다. 보시면은 전체 클라우드 시장이 거의 60% 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 산업이요.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이 세상에 없어요. 이미 미국 다음으로 중국은 2위 시장이거든요. 1위는 알리바바죠. 40% 점유율. 얼마 전에 이제 찰리 먼거 형이 여기에 좀 많이 투자했죠. 아마 중국의 클라우드 시장을 보고 투자했을 가능성도 커요. 정부가 규제하든 벌금을 때리든 말든 알리 클라우드는 계속 성장 중입니다. 한 가지 의외는 그 텐센트를 화웨이가 제쳤다는 거예요. 그 텐센트는 사실 위챗도 있고요. 1위 플랫폼인 텐센트 비디오와 텐센트 뮤직까지 가지고 있어서 클라우드를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세계 1위 검색 시장과 유튜브, 구글 포토까지 가져서 클라우드를 제일 잘할 줄 알았는데 얘네도 생각보단 많이 못하거든요. 이게 그 클라우드의 주 사업자는 그 고객이죠. 이 기업이에요. 근데 구글이나 텐센트는 그냥 일반 개인 소비자가 주 고객이라 이거의 차이로 조금 주춤한다는 분석도 많은데요. 근데 이거는 아직 경험이 좀 없어서 그렇지 이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갈수록 데이터 센터 운영에서 AI와 빅데이터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저는 구글과 텐센트가 여기에서는 굉장한 강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얘네도 클라우드 시장에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크 인베스터의 이 수많은 투자 테마, 딥러닝, 데이터 센터, 가상세계,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뭐 드론 배송, 우주항공, 3D 프린팅, 뭐 이 혁신적인 치료제까지요. 이 모든 테마는 결국은 클라우드와 이 데이터 센터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 거대한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요. 뭐 2배나 뭐 3배 이런 건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10배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좀 너무 과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곳에요. 연평균 한 8에서 10% 정도만 보면 되거든요. 좀 이렇게 좀 소박한 목표를 삼아야 이게 좀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 이게 뭐 2배, 3배, 10배는 좀 너무 과욕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제로금리 저성장 시대에 8에서 10%도 이게 소박한 게 아니죠. 엄청 고성장이죠. 세 줄 요약하면은 1번 그 침수형 서버와 같은 그리고 이 로봇으로 인한 이 자동화 같은 이런 데이터 센터의 기술 혁신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운영을 이 매니지먼트 하는 이 AI, 빅데이터 이런 소프트웨어 능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지금의 클라우드 이 빅4죠. 이 기업들의 어떤 점유율이나 경제적 혜자, 이 파워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 같고 다른 기업들이 좀 따라오기 힘들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